김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까 혁신 성과,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대기업이 공유하는 방법 중에 이제 M&A 방식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요. 그럴 경우에 M&A 됐을 경우에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처럼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 중소기업에 속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자가 개발한 혁신 기술이 이제 M&A 됨으로써 대기업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그 노동자의 그 직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염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민을 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네. 다만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M&A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PMA 되는 기업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또 보장하는 것이 네. 상생 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설계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M&A를 시도하는 대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의 노동자 기술자에 대한 어떤 처우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때 이 부분을 그 공정위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네, 꼭 검토를 해서 그 노동자의 혁신 기업을 혁신 기술을 체화시키고 발전시킨 그 노동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아까 그 하도급 거래 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네. 우리 공정위와 그 중소기업부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2월 중에 이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그 기술 유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도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 작년에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 발표했던 대책 속에 그 기술 유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는 저희의 대책 중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관계부처 간의 합의는 그럼 이루어지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네. 저는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 용어의 정의는 어떻든 간에 소위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그것을 거래하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그 공정위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인식은 좀 어떤 건가요? 일단 대부분의 가상 통화 네. 거래소들이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상에 통신사업자. 네. 통신 판매업자로 이제 신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 또는 그에 따르는 어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이로 인해서 혹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오인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 특히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초에 약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미 예정이 돼 있고 2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셨나요? 그러면? 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직-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 주신 거 업무 보고 중에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거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소비와 관련된 구매의 5분의 1, 20%가 사실은 전자상거래, 전자적 수단을 통하고 있고요. 그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희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C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5G 시대의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 의무가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모바일 거래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범정부적인 어떤 기본 입장 아니 비트코인 말고 예. 새로운 유형의 거래라는 게 비트코인 말고 다른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 있냐, 지금 공정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래가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 오픈 마켓으로 업태를 전환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권리 의무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할 때 해외 어떤 사업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사들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적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양면 거래의 특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자나 소비자 한쪽하고만 거래했는데 이 전자거래는 양쪽하고 동시에 거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나타나는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다 이 지배적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거래,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더 살펴보셔서 피해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 피해가 더 많은 국민에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국민께 경고도 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고요. 작년에 소비자원이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위해 상황을 선제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도 또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래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피해 구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조사하거나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기술을 그러한 불공정 행위 발굴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는 그 일하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적이지 않아요. 혹시 뭐 미처 보고 못한 이런 전자상거래 불공정을 발견한다든가 등등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지금 도입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 산하 기관 중에 소비자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요. 원래 그 방식의 개선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소비자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정말 빅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유용한 정보로 만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정위의 업무 수행과도 연계성을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원의 그 빅데이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인공지능을 가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나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공정거래위 하면 시장 경제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는 정의의 사도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지금까지는 빅피쉬가 스몰피쉬를 잡아먹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패스트피쉬가 슬로우피쉬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근데 이 패스트피쉬가 반드시 스몰피쉬일 필요는 없고 또 슬로우피쉬가 빅피쉬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스몰피쉬가 빅피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강자와 약자, 포식자와 피식자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기는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불확정적인 어떤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 당국의 기본 어떤 입장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다이내미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공정 경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새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잠재성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일단 미래 산업의 문제에서는 조심스럽게 그 보호와 어떤 지원의 그 경계선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경쟁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이내믹 매우 추상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그 요지는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승자 독식, 정말 위너 테이크스 올 이런 게 이제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네.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5일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서는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혁신 경쟁이 필요하다. 네. 근데 오늘 또 보고와 답변에서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단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네. 출발이기 때문에 우문일 수 있는 질문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 혁신 경쟁과 공정 경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과거 정부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혁신을 위한 특히 규제 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낳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경험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원칙이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규제의 어떤 회색 지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임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실정을 위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제도들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어떤 경쟁 당국으로서의 공정위는 이것이 미래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즉 뭐냐면 이런 어떤 힘의 불균형, 특히 선도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이런 혁신 경쟁에서 경쟁 당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 성장과 공정 경쟁의 접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이은 그 발표에서 이제 혁신 경쟁 또 공정 경쟁 이렇게 그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서 이제 질문 드렸던 거고요. 예. 결국 이 혁신과 공정 양립시켜야 될 목표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두 가지를 조화롭게 그 접점을 이렇게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한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인데요. 네. 경쟁 바로 이 공정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지탱하는 인프라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유 경제 또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과 같은 신유형 거래 분야는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은 국경이 없고 또 시장 획정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오늘 보고 자료에도 부분적으로는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또 예.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경쟁 당국이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 결함이랑 담합 시지남용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획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작업인데요. 전통적인 경쟁법에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격 경쟁의 효과 SSNIP 기준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런 가격 경쟁의 효과만을 가지고 시장 획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경쟁법 학회에서도 비가격 경쟁의 어떤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시장 획정 등을 비롯한 새로운 어떤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저희 한국 공정위도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 이전에 김정우 의원님에 대해서 하실 때 2002년 PC통신 시대에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서 그 전면 개정안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은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선별해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 되어 있는데요. 그 집중 감시 업종이 올해 1분기는 기계, 3분기는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기계라 하면 뭐 IoT, 자동차라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염두에 두신 것인지, 언제 4차 산업혁명 분야들을 다 점검하실 것인지 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그 위원회의 어떤 인적 조직적 역량에 비해서는 너무 사건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이루어지는 또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어떤 분야에 저희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매년도 한 2개 정도의 업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ICT 쪽에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에는 작년에 했던 그 업종 이외의 2개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 한 5개 업종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 3년 주기로 계속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야도 이쪽을 좀 포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ICT나 헬스케어, 빅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님. 네. 저를 항상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경제학자로서 입각하셨으니까 우리 경제학계를 대표하신다는 마음으로 꼭 성공적으로 많은 업적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 의회 뜻밖의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된 그 기구가 돼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데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자상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법이죠. 일단은 신고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쇼핑 같은 통신 판매업으로 지금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법적 지위를 부여했는데 예. 이게 저도 법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홈쇼핑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 뭐 사실 전자상거래법은 그러니까 B2C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소비자 보호 법률인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렇죠. 이걸 신고를 맞죠. 했다. 함으로써 사실은 저희들은 신고만 하면 그냥 접수만 합니다. 뭐 그거를 다시 리뷰하는 어떤 그래요? 절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함으로써 마치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과 같은 그런 오인의 효과를 분명히 낳고 있는 그렇게 부분이 됐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 13군데가 신고가 돼 있는데 네. 이 신고를 접수한 행정행위가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잘못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 지금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신고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신고의 내용도 이메일 애드레스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뿐이고요. 신고를 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그냥 접수하는 걸로 돼 있고 공정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 체계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사각지대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신 판매업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를 했는데 예. 그런데 약관 심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 사업자, 통신 판매업자의 약관, 표준 약관 이런 걸 가지고 가상화폐의 거래의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우리 홈쇼핑 그 약관하고 네. 가상화폐 거래 약관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가상화폐 특수성이 네. 이게 충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감안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전자상거래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제도화 내지는 규제 법률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파생된 어떤 법률로서 약관법도 있고요. 또 다단계 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판매업도 있고 오인의 가능성 때문에 표시 광고법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 소관인 이 4개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도 몇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문하셨는데 이게 공정거래라고 하니까 이제 공정하다는 어떤 국어적 어휘에 좀 착시 현상이 있어서 사실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지만 잘 아시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경쟁 촉진위원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과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자료를 보면 그 혁신 저해 행위를 감시한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한다. 이것도 분명히 공정 경쟁에 필요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쪽에서 보면은 각종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기존의 규제에 부딪히면서 그 난맥을 겪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공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자유 경쟁 촉진 차원에서 그러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근착할 수 있도록 경쟁 주창자로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총리께 이번에 보고를 한 저희가 공정위의 업무 계획은 크게 5가지 범주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를 할 때는 2개 내지 3개의 중점 과제를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포맷이 정해졌는데 처음에 저희 실무진들이 이제 이른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그다음에 이제 가불관계 개선 이 2개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제가 3번째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데 저희 공정위가 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넣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쟁, 자유로운 경쟁을 만들어가는 경쟁 주창자로서의 저희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성과를 내겠는데 특히 그 부분에서 진입을 막는,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 또는 그것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질의를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이 되는 ICT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 궁금해하는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방송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이 한계에 이제 이르면서 그 통신과 방송 영역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시장에 이제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M&A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죠 벌써 SKT가 CJ 헬로비전 추진했었고 최근에는 LG U+가 케이블 TV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T도 이제 다시 도전한다. 뭐 KT도 그 일몰 그 점유율 합산 규제가 일몰이 되면 다시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의 그 이쪽 그 M&A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SKT와 CJ 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뭐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업 결합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은 신중하게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네, 거 그렇습니다. 저도 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거는 없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달라지면 뭐 과거의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최근에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 특위를 열면서 가장
그 민원이 많았던 것이 기술 유출이나 기술 탈취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답을 주신 거를 보니까 이게 민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유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네. 하는 거를 같은 답변을 주셨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태 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예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용이나 이런 기간에 이제 견디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술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기술이 유출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협의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분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뭐냐면 이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라고 하는 쪽에 이제 이 쌍방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이 문제가 더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사 상의 어떤 손해배상 법제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례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 공정위가 보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걸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노력하고 이것이 아마 중소기업들한테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잘 서서 지금 아직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지만 2015년에 그 통계를 보면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네가 기술 탈취를 겪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조사된 거가 1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부탁을 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가 4차 산업 시대에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굉장한 이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웃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지침에서는 수집 방법이나 배타적 활용에 대한 거를 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보고해 주신 거를 보면은 여기는 우리는 7월 달에 그 연구 용역을 주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지 어떤 예, 아까 이제 기술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김성식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끼어들었다가 이제 중간됐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 이 기술 이용과 관련한 항목을 새로 해서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 이용 사례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상반기 중에 이것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문제는 작년에 일본 경쟁당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경쟁당국도 이런 어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연구 용역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국내 연구 용역만으로는 이게 커버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다양한 경쟁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국제적인 어떤 추세를 저희들이 빨리 확인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부의 원칙이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규제의 어떤 회색 지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임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실정을 위한 그러니까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제도들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어떤 경쟁 당국으로서의 공정위는
이것이 미래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즉 뭐냐면 이런 어떤 힘의 불균형, 특히 선도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이런 혁신 경쟁에서 경쟁 당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 성장과 공정 경쟁의 접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이은 그 발표에서 이제 혁신 경쟁 또 공정 경쟁 이렇게 그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서 이제 질문 드렸던 거고요. 예. 결국 이 혁신과 공정 양립시켜야 될 목표인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조화롭게 그 접점을 이렇게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한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인데요. 경쟁 바로 이 공정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지탱하는 인프라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유 경제 또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과 같은 신유형 거래 분야는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은 국경이 없고 또 시장 획정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오늘 보고 자료에도 부분적으로는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또 예.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경쟁 당국이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 결함이나 담합 시지남용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획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작업인데요. 전통적인 경쟁법에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격 경쟁의 효과 SSNIP 기준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런 가격 경쟁의 효과만을 가지고 시장 획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경쟁법 학회에서도 비가격 경쟁의 어떤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시장 획정 등을 비롯한 새로운 어떤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저희 한국 공정위도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 그 이전에 김정우 의원님에 대해서 하실 때 그 2002 지금 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그 공정위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인식은 좀 어떤 건가요? 일단 대부분의 가상 통화 네. 거래소들이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상에 통신사업자. 네. 통신 판매업자로 이제 신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 또는 그에 따르는 어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이로 인해서 혹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오인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 특히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초에 약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미 예정이 돼 있고 2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셨나요? 그러면? 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직-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 주신 거 그 업무 보고 중에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거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소비와 관련된 구매의 5분의 1, 20%가 사실은 전자상거래, 전자적 수단을 통하고 있고요. 그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희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C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5G 시대의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 의무가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모바일 거래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범정부적인 어떤 기본 입장 아니 비트코인 말고 예. 새로운 유형의 거래라는 게 비트코인 말고 다른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 있냐? 지금 공정에 살펴보고 있는 거래가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 오픈 마켓으로 업태를 전환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권리 의무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할 때 해외 어떤 사업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들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적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정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공정거래위 하면 시장 경제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는 정의의 사도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빅피쉬가 스몰피쉬를 잡아먹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패스트피쉬가 슬로우피쉬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근데 이 패스트피쉬가 반드시 스몰피쉬일 필요는 없고 또 슬로우피쉬가 빅피쉬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스몰피쉬가 빅피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강자와 약자, 포식자와 피식자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기는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불확정적인 어떤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 당국의 기본 어떤 입장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다이내미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공정 경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새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잠재성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일단 미래 산업의 문제에서는 조심스럽게 그 보호와 어떤 지원의 그 경계선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경쟁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이내믹 매우 추상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그 요지는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승자 독식, 정말 winner takes all 이런 게 이제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네.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5일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서는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혁신 경쟁이 필요하다. 네. 근데 오늘 또 보고와 답변에서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단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네. 출발이기 때문에 우문일 수 있는 질문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 혁신 경쟁과 공정 경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과거 정부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혁신을 위한 특히 규제 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낳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경험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김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까 혁신 성과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대기업이 공유하는 방법 중에 이제 M&A 방식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요. 그럴 경우에 M&A 됐을 경우에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처럼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 중소기업에 속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자가 개발한 혁신 기술이 이제 M&A 됨으로써 대기업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그 노동자의 그 직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염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민을 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네. 다만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M&A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PMNA 되는 기업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또 보장하는 것이 네. 상생 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설계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맞습니다.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M&A를 시도하는 대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의 노동자 기술자에 대한 어떤 처우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때 이 부분을 그 공정위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네, 꼭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노동자의 혁신 기술을
체화시키고 발전시킨 그 노동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아까 그 하도급 거래 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네. 우리 공정위와 그 중소기업부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2월 중에 이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그 기술 유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도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 그 작년에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 발표했던 대책 속에 그 기술 유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는 저희의 대책 중에 이미 포함이 돼 네,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합의는 그럼 이루어지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네. 저는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부른다. 하여간 그 용어의 정의는 어떻든 간에 소위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그것을 거래하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양면 거래의 특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자나 소비자 한쪽하고만 거래했는데 이 전자 거래는 양쪽하고 동시에 거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나타나는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다 이 지배적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더 살펴보셔서 네. 피해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 피해가 더 많은 국민에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국민께 경고도 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고요. 작년에 소비자원이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위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도 또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래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피해 구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조사하거나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기술을 그러한 불공정 행위 발굴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는 그 일하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적이지 않아요. 혹시 뭐 미처 보고 못한 예. 이런 전자상거래 불공정을 발견한다든가 등등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지금 도입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 산하 기관 중에 소비자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요. 원래 그 방식의 개선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소비자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정말 빅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유용한 정보로 만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정위의 업무 수행과도 연계성을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원의 그 빅데이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인공지능을 가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나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